12월 29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말을 앞두고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 최종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합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계층을 고려해서 어젯밤 늦게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자, 어제 양국 외무부 장관 간의 이 합의 발표 이후에 박 대통령은 아베 이 총리와 통화를 해서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입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중요한 내용은 3대 조건, 즉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뭐 도의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의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마음을 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국 정부가 협력해 그 위안부 분들의 어떤 상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 사과하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투입으로 위로 사업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빠져 있다. 또 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해결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어떠한 합의를 일본과 했다 하더라도 아마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이나 종북 진영 또 그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진영은 반대를 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반일 그리고 반미 문제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에게 또 종북 세력과 연계되었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는 진보 좌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마디로 양대 이 투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반일 반미 문제에서 반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만이 그들은 이 자양분을 받고 계속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제거되면 한마디로 투쟁할 명분 중에 중요한 틀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까지 하겠다라고 얻어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데 그게 쉬웠으면 해방 이후 70년이 지나도록 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하물며 이 딜에 아주 뛰어난 이명박 정권에서는 왜 그런 합의를 못 끌어냈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그런 합의를 우리 주장대로 100%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국제관계의 역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본이 과거에 잘못했지 않았느냐?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인정한다 했고 그 다음에 사죄한다고 했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로 사업을 재단을 세워서 기금을 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안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한국 정부는 한국 내부에 한마디로 반일적인 사람 이꼴 반미입니다. 반일을 하면서 반미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5%는 반일 반미입니다. 자, 이 반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주장을 100% 정부가 관철시켜라 하는데 정부는 그 100%를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깨질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일본하고의 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이 소수의 반일주의자들이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게 될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과의 여러 가지 경제 교류라든지 이 한일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서로 간의 이 군사적, 또 북한에 대응한, 중국에 대응한 여러 가지 안보, 외교 안보 협력은 어렵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 정책이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과거의 중동 정책을 능가하는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축을 형성해서 안보 동맹을 만들어서 이 북한의 도발이나 서해를 자기 앞마당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제주 해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겠다라는 중국의 팽창 굴기를 봉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이 일본하고의 과거사 문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지금 미국의 애초에 삼밀 삼각 안보 구상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중국 경사론이 미국 일각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미 안보 동맹에 기반한 이 안보의 축이 무너져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반환해라 했다가 이거 좀 이따 받을게 하고 정권 역대 지금 양대 정권이 그걸 미국의 사정사정에서 다시 보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객관적으로 우리 힘으로 북한을 막아낼 수 없다고 국방부의 고위층이나 장성들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필요한 거고, 미국의 힘을 끌어들이려면 지금 미국에는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한마디로 오키나와라든지 미국, 일본 내에 각종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과의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에는 수많은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온갖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일본과, 한편으로는 중국과 친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양다리를 걸친 한국 사이에서 미국은 일본 쪽에 기울고 있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아베가 미국에 갔을 때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한국은 미국과의 최근의 관계가 지극히 냉랭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회복해야만이 한반도의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관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100% 반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주장만을 반복하게 되면, 일본은 지금 갈수록 우경화된 정권이 들어서고 있고 아베는 2018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아베 임기가 더 길 건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아무런 협상도 타결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권 임기 5년 내내 일본과 티격태격 싸우다가 냉랭한 한일 관계가 유지된 채 끝나야 됩니까? 지금 한국 상품의 일본 전시에도 일본 쪽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일본의 동네 슈퍼마켓에도 한국 상품을 뒤로 빼고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점점 안 오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그 이상으로 소재나 부품 부분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국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어 갈 때는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안보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이 나거나 이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 있는 미군이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서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 투입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 문제나 이런 현실은 다 도외시하고 경제 문제도 도외시하고 과거사에 매달려서 소수의 볼모가 되어서 대일 정책이 경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담화에도 불구하고 좌파 또 보수 언론들조차도 뭐 절반의 뭐 성공이다, 아니면 뭐 완전히 야합이다, 뭐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 소녀상 문제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빼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역대적으로 가장 극우적인 성향이 강한 아베 정권에서 이 정도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고, 더 나아가서 일본 예산을 투입해서 위로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솔직히 미국에 엄청난 압력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 어지간히 일본하고의 관계를 차단한 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쉬운 일 같았으면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하지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국내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선동과 한마디로 왜곡 또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보수 언론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수 언론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과거사의 문제를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로하는 배상기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를 깨고 지금처럼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일본의 경제나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우경화 경향이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 자경화될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협상은 어려워질 겁니다. 자, 거기서 박근혜 정권이 3년 동안 일본을 상대하지 않고 버텨서 이 정도 합의를 했으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는 무효다라고 흔들 겁니다. 지금 뭐 정대협인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주의로 가장한 좌파 세력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리포트 대사를 피격한 사람과 일본 대사에게 백도를 던진 사람이 동일이라는 문제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일, 반미를 갖다가 기치로 해서 북한과 중국에 협조하는 한국의 수많은 좌파 세력들의 선동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떨치고 가야지요. 그런 문제까지 의식하면서 국정을, 외교관계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일이 있다면 이쯤에서 그런 부분은 정리해야 됩니다. 이번 합의요. 최선을 다한 합의고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이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익에 훨씬 손실이 올 겁니다. 지금 70년이 되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난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에 매달려서 가겠습니까? 자, 살아난 사람도 지금 남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도 살아야 되고요. 과거의 문제 중에서 지금 수십 명이 생존해 계신데 그분들도 이 정도에서 마음을 풀고요. 용서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고 복잡한 우리 내부 문제가 있어서 직접 돈은 못 드리지만은 기금을 만들어서 위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쯤에서 그만 받아들이는 것도 그건 더 큰 용기라고 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